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근교에서 정육식당을 하는 돌싱녀입니다. 저는 시모의 무시와 파렴치한 행동으로 혈압을 올리다 결국엔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에게 이런 막장 종합 세트를 선사해준 그 인간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여주고 이혼을 해 그 시절을 생각하면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통쾌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쉬게 되어 평소에 제가 애정하는 사연 열차에 사연을 보내보는데요. 글재주가 좋진 않지만 최선을 다해볼 테니 다들 재미나게 들어주세요. 그러면 시작해볼게요. 저와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만나 결혼을 전제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연애 시절의 남편은 다들 그러하듯 다정하고 저만을 위해주고 저를 많이 사랑해주는 꿈을 그리던 남자였어요. 이런 남자를 놓치고 싶지 않았고 남편이 결혼하자는 말에 조금의 고민도 없이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시댁은 살아생전 시부가 벌어놓은 재산과 시모가 물려받은 재산으로 노후를 보내는 상황이었고 친정 부모님은 정육식당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전 그런 친정 부모님의 가게를 물려받기 위해 식당에서 함께 일을 하는 상태였고 남편은 시모의 자랑인 대기업에 다니던 중이었죠. 남편이 대기업에 다닌다고 한들 기가 죽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도 그랬던 것이 대기업이 좋다고는 하지만 한 달 벌이로만 따진다면 제가 더 많이 버는 편이었기에 굳이 제가 기까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었죠. 공부도 남편 못지않게 빠지지 않을 만큼 했고요. 이런 저의 커리어를 남편 역시 존중해 주었고 남편과 저 사이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다들 예상하시다시피 시모가 문제였어요. 많이들 들어보셨죠? 대기업 다니는 아들 둔 시모들의 그 높은 콧대와 아들이 최고라 믿고 며느리는 발톱의 때만큼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못 배운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 말이에요. 저의 시모도 그런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고 시모는 말끝마다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이라고 하며 은근히 저를 깔아뭉개는 말을 하곤 했어요. 왔니?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요즘 회사 생활은 좀 어때? 괜찮니? 늘 똑같지 뭐. 엄마는 잘 지내셨어? 남편에겐 빛이 날 정도로 밝은 미소를 보이던 시모는 표정을 싹 바꿔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며 빈정거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럼 넌 빈손이니? 명색의 유명한 정육식당 딸이 어떻게 시댁 오는데 빈손으로 오니? 하다못해 고기 한 덩이라도 가지고 오지 않고. 어이가 없더라고요. 언제는 고기 못 먹어서 죽은 사람 없다며 고기 좀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할 땐 언제고 이번엔 이딴 소리를 하니까요. 어머님, 남들이 들으면 제가 늘 빈손으로 온 줄 알겠어요. 저 계속 고기 챙겨왔었는데 어머님이 고기 못 먹고 죽은 사람 없다고 하시면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빈손으로 온 건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제가 섭섭해요. 섭섭하긴 내가 더 섭섭하다. 그렇다고 진짜 빈손으로 오는 애가 어디 있니? 이래서 여자는 배울 만큼 배우고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게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까지 다니면서도 센스가 차고 넘치는데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난 아직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우리 아들을 만나 결혼까지 할 수 있었는지 너무 궁금하구나. 시모는 늘 이런 식이었어요. 시작은 아들 자랑, 끝은 저의 비난. 아무리 들어도 적응이 되지 않는 시모의 비난은 이렇듯 이어지고 있었고 전 그런 시모의 반응에 적응이 되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고 있었죠. 이렇게 저를 무시하면서도 친척들 앞에서 생색은 내고 싶은 건지 명절만 되면 친정에서 한우 선물 세트를 친척 수만큼 챙겨오라고 명령하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저요, 아무리 사장 딸이라고 해도 그걸 공짜로 가지고 오진 않아요. 물론 남들보다 저렴하게 가지고 오는 건 맞지만 저도 매번 공짜로 가지고 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매번 계산을 하고 가지고 와요. 거기에다 선물 세트는 친척들한테 주는 것이고 자신에겐 용돈 봉투를 따로 내놓으라고 하니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죠. 용돈은 안 주니? 명색의 명절인데
그냥 넘어갈 건 아니지? 네? 용돈이요? 어머님, 저 한우 세트 준비했는데 용돈까지 드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 한우 세트는 내가 받은 게 아니지 않니? 그건 그거고 용돈은 용돈이지. 설마 너 한우 세트 믿고 용돈은 준비 안 한 거 아니지? 아, 용돈은 준비 못했는데 현금도 없고요. 아범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혹시 현금 준비한 거 있는지요? 아니, 됐다. 난 너한테 용돈이 받고 싶은 거지. 내 아들이 주는 용돈은 이때껏 많이 받았다. 저리 센스가 없어서야. 이래서 내가 널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없는 게야. 시모는 개념 없는 시모의 덕목을 고루 갖춘 사람이었고 그중 단원 최고는 남편의 돈만 아까워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총각일 시절 시모에게 용돈을 따로 챙겨주지 않았다는 걸 들어 뻔히 다 아는데 저딴 말이나 하니 저 역시 시모가 곱게 보려야 볼 수 없는 상황이었죠. 시모만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연을 끊든 이혼하든 뭐든 하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남편을 너무 사랑하기에 적당한 선까진 참고 지내고 있었어요. 이건 아니다 싶은 날엔 남편이 나서주기도 했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또 저에게 연락을 해 전화통화로까지 잔소리를 퍼붓자 남편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전화기를 빼앗아 들더라고요. 엄마, 이 사람한테 그러지 좀 마. 이 사람 대기업 다니는 나보다 돈 더 잘 번다고. 엄마 말대로면 이 사람이 날 모시고 살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 모시고 살아야 하는 상황이니까. 제발 이 사람 식당에서 일한다고 그런 식으로 무시 좀 하지 마. 엄마 그럴 때마다 내가 더 민망하고 속상하단 말이야. 너는 내가 또 언제 그렇게까지 무시했다고 그러니? 무시했잖아. 내가 옆에서 다 들었거든. 별거 아닌 걸로 잔소리하고 그 말 끝엔 꼭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한테 잘해라고 하잖아. 그런 말도 좀 하지 마. 아들이 이렇게 부탁할 게 엄마. 알겠어, 알겠다고.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너도 그만 열내고 얼른 쉬려무나. 죽고 못 사는 남편이 나서 저렇게 이야기하니 시모는 다신 그러지 않겠다고 하며 전화를 끊더라고요. 언뜻 보면 참 잘된 일 같기도 했지만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를 무시 못하게 하려고 한 모든 말들이 결국엔 나비 효과가 되어 저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으니까요. 다음날 시모는 부모님의 식당이 그 정도로 잘 된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하고 싶었는지 친구 한 분과 식당으로 왔더라고요. 어머님, 여긴 어떻게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잠시 들러봤다. 점심시간 되고 해서 밥도 먹을 겸 해서 말이야. 그나저나 장사가 잘 되네. 점심시간이기도 하고 근처에서 행사가 있다나 봐요. 오늘은 유난히 손님이 많긴 하네요. 식사하시고 가실 거죠? 빈자리 편하신데 앉으세요. 제가 상 차려드릴게요. 그래. 오늘 일찍부터 나와서 설쳤더니 허기가 지네. 고기 좀 많이 내오거라. 좋은 부위로 골라서. 한결같이 얄미운 시모였지만 전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성심성의껏 시모를 대접해 주었어요. 첫 방문이기도 했지만 친구분도 함께 있으니 그래도 가족이라고 대충 대접할 수가 없더라고요. 친정 부모님도 처음으로 오신 건데 돈을 어떻게 받겠냐며 한 끼 대접할 테니 푸짐히 챙겨드리라고 하셨고요. 시모는 이런 저와 부모님의 호의를 당연하다는 듯 고맙다, 잘 먹었다는 인사도 없이 가버렸네요. 오히려 친구분이 그런 시모의 태도에 더 당황한 듯 저에게 명함을 건네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저기, 오늘 잘 먹었어요. 너무 맛있어서 오랜만에 과식을 다 했다니까. 내가 이 근처에서 작은 공방을 하는데 한번 놀러 와요. 인테리어 소품도 있으니까 와서 마음에 드는 거 있으면 내가 선물로 주고 싶어서 그래. 꼭 한번 와요. 네, 시댁 가는 날에 한번 갈게요. 맛있게 드셨다니 다행이네요. 다음에 또 드시러 오세요. 시모에게 어떻게 저런 친구분이 있을 수 있는지 의아할 정도로 상반되는 모습이었어요. 그 후로도
시모는 몇 번씩 가게를 왔고 그때마다 계산은 당연하다는 듯 하지 않았죠. 한두 명이 와서 드시고 가는 거 그거 얼마나 한다고 쪼잔하게 구냐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많게는 일주일에 2번, 적어도 2주일에 1번은 오니 그저 정말 곤란하더군요. 거기에다 제일 바쁜 시간에 넓은 좌석을 떡하니 차지하고 앉아 세워라 내워라 먹고 있으니 정말 짜증도 났고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는 친구 모임이라며 무려 친구 10분을 모시고 왔더라고요. 예, 오늘 모임인데 여기 룸도 있지? 룸으로 안내하렴. 다짜고짜 룸으로 안내하라는데 순간 예약을 하신 적이 있나? 착각이 들 정도였어요.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예약 명단을 살펴보았고 시모의 이름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죠. 어머님, 룸은 다 예약제라서 빈 곳이 없고요. 다른 테이블로 앉으셔야 할 것 같아요. 뭐? 룸이 없어? 저기 저 룸 비어있는데 저리로 가면 되지 않니? 저기도 곧 예약한 손님 오실 거라 안 돼요. 그러지 말고 저쪽 테이블에 자리 잡으세요. 안 되는 걸 안 된다고 했을 뿐인데 시모는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것 같아지자 갖은 생떼를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테이블 말고 룸 내놓으라는 내 말 안 들리니? 내가 명색이 네 시어머니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준다 이 말이야. 짧게는 며칠 전부터 길게는 일주일 전부터 예약하신 분들인데 어떻게 제 마음대로 취소하겠어요. 하물며 전부 곧 오실 텐데. 어머님 룸으로 모시려고 그분들을 헛걸음하게 만들 순 없어요. 그러니 이번엔 어머님이 양보해 주세요. 아무리 좋게 그리고 이해가 되기 쉽도록 설명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막무가내. 시모는 이 단어를 단번에 떠올릴 만큼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우겨댔으니까요. 내가 헛걸음하는 손님까지 신경 써야 하니? 난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내 친구들이랑 룸에 들어가서 밥 먹어야 하겠으니까 잔말 말고 룸에다 세팅해놔. 시모는 난동에 가깝게 때를 썼고 부모님마저도 난색을 보이며 시모를 설득했어요. 시모는 룸에 무슨 꿀이라도 발라놓은 사람처럼 친정 부모님에게도 무조건 룸만을 외치며 우겨대더라고요. 그쯤 되니 함께 오신 친구분들이 나서 시모를 말리기 시작하더군요. 그냥 테이블에 앉아도 되는데 너 오늘 왜 이래? 너 때문에 우리가 다 민망해. 그만 좀 해. 그래, 며느리 곤란한 거 안 보이니? 그깟 룸이 뭐라고 사돈 가게에서 이러니? 너 요즘 이러면 네 아들 이혼남 된다. 그러니까 너 앞으로 이렇게 굴 거면 다신 우리 보고 여기 오자고 하지 마. 네 며느리한테 미안해서 고기도 안 넘어가겠어. 친구들의 만류에 시모는 그제야 입을 다물고 테이블로 가서 자리를 잡더군요. 여전히 저를 노려보고 있었고 돌아가실 때 당연하다는 듯 계산은 하지 않고 가더군요. 회비를 거두는 걸 서빙하며 분명 받는데도요.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돌아간 시모가 저에게 어떻게 했을지 다들 상상되시나요? 시모는 그날 저녁 저에게 전화에 득달같이 퍼붓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오늘 너 때문에 얼마나 창피했다는 줄 아니? 그깟 룸 좀 내주는 게 뭐가 힘들다고 그걸 안 된다고 해서 그 난리를 만든 게야. 고기 맛도 특별하지도 않은 거 내가 소문내주려고 친구들 데리고 일부러 간 건데. 넌 어떻게 그런 날을 망신당하게 할 수가 있는 거냐고. 시모는 마치 다 저희 가게를 위해서 저를 생각해서 억지로 하는 수 없이 저희 가게를 온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전 참을 수 없는 화가 몰려왔고 이성의 끈이 끊기며 저대로 울분을 토해내기 시작했어요. 아니 어머님, 막말로 오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 난리세요? 어머님 예약하고 오신 것도 아니고 룸은 예약제인 거 다 아시잖아요. 몰랐다고 한들 제가 예약이 다 돼 있으니 안 된다고 말도 했고 그러면 어머님도 고집 꺾으시고 빈자리 앉으시면 되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절대 싫다고 우긴 건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어요. 그것도 저희 친정부모님이 보는 데서 말이죠. 도대체 저희 친정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그런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난 네 친정 무시한 적 없다.
그저 손님으로서 정당한 요구를 했을 뿐이다. 그 인원이 갔는데 예약이고 나발이고 룸을 내줘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그래서 돈 벌겠어? 넌 오늘 단골이 될 뻔한 손님들을 다 놓친 거야. 아까 어머님이 내달라고 했던 룸 손님 수가 20명이었고요. 그보다 더 많은 손님도 다들 예약하고 오세요. 그리고 어머님은 손님 아니시잖아요. 매번 오실 때마다 계산도 안 하고 그냥 드시고 가시면서 손님은 무슨 손님인가요? 그것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안 하시면서요. 너 지금 내가 돈도 안 내고 음식이나 먹으러 가는 거지 취급하는 게야? 전 그렇게까지 말한 적 없는데 스스로 그렇게 느끼셨다면 어쩔 수 없죠.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앞으로는 계산 좀 부탁드릴게요. 오실 때마다 제가 계산하고 있는데 어머님 덕분에 저흰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들어가세요. 이렇게 전화를 끊어버리자 옆에서 가만히 듣고 있던 남편이 깜짝 놀라 저에게 무슨 일이냐며 물어오더군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엄마가 당신 가게에 갔었어? 언제? 얼마나 갔길래? 아, 정말.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치겠어. 어머님, 당신이 내가 당신보다 돈 더 잘 번다는 이야기 들은 바로 다음 날부터 가게까지 찾아오기 시작하더니 많이 올 때는 일주일에 2번씩 올 때도 있다니까. 뭐? 일주일에 2번? 그래, 그것뿐인 줄 알아? 계산 안 하는 건 기본이고 오늘은 친구분들 우르르 끌고 오셔선 예약된 룸 안 내준다고 가게에서 난동까지 피우시더라니까. 오죽했으면 친구분들이 어머님께 뭐라고 하시더라니까. 그 광경을 우리 엄마 아빠도 다 보고 계셨고. 대충 상상되지? 우리 엄마 아빠가 보든 말든 나한테 막 뭐라고 하시면서 생떼 부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 거야. 딸이 그런 취급이나 당하는 걸 두 눈으로 다 보셨으니. 남편은 많이 놀란 듯 쉽사리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자신의 엄마가 그딴 개념 없는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것 같기도 했고, 그게 사실이라고 한들 섣불리 저에게 어떤 말로 사과를 전해야 할지 감도 오지 않을 만큼 미안해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참 생각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감싸주더니 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일단 내가 엄마를 대신해서 사과할게.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진심이야. 앞으로 또 이런 일 있으면 나한테 당장 말해줘. 아니, 엄마가 다시 한번 당신 식당에 오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줘. 내가 나서서 해결해 줄 테니까. 그렇게까지 하진 않아도 돼. 괜히 당신이 나섰다가 불난 집에 부채질만 하는 꼴이 될 수도 있어. 그래도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까 나 많이 위로가 된다. 든든하네, 우리 남편. 그러면 내가 엄마 기분 상하지 않게 잘 말해볼게. 우리 엄마 그래도 내 말은 잘 들어주니까 내가 좋게 잘 이야기하면 괜찮을 거야. 그 정도는 괜찮지? 그러면 좋게 잘 이야기해줘. 고마워. 남편은 호언장담한 것처럼 시모에게 잘 설명을 한 듯 했고, 그 덕분인지 한동안은 조용하더라고요. 그 조용함이 반성의 의미가 아닌 폭풍 전야였다는 것은 미처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안일했고 멍청하기 짝이 없는 크나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 사건의 시작은 시모의 전화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 너희 가게 통으로 예약할 수 있니? 통으로요? 전체를 빌리시겠단 말씀 맞으시죠? 그래, 이번에 동창회가 있는데 다른 식당 좋은 일 시켜줄 필요 뭐가 있니? 며느리가 식당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예약한다고 큰소리 치긴 했는데 아무래도 인원수만큼 예약하는 것보다 아예 가게 전체를 빌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이다. 그렇긴 한데 그날은 이미 예약한 손님들이 계셔서 그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인원수대로 예약하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 그러면 그냥 인원수대로 해주렴. 아쉽지만 어쩌겠어. 어차피 쓰는 돈 우리 며느리 가게에서 쓰는 게 맞지. 네,
그러면 예약해 둘게요.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별소리를 다 해. 나도 네 말 듣고 생각 많이 해봤는데 아무래도 내가 미안한 부분이 있더구나. 사돈한테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 너희 가게로 가는 거니까 너도 이참에 나한테 쌓인 거 있으면 다 풀거라. 알겠지? 이렇게까지 말하니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예약을 해주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가 화해의 손길을 내민다고 생각했기에 저 역시 이 기회에 그간 묵혔던 나쁜 감정을 털어내고 앞으로 잘 지내봐야겠다는 마음을 먹기도 했었고요. 시간은 흘러 시모가 예약한 날이 되었고 점심시간 예약이라 오는 손님들을 다 돌려보내며 미리 장사가 불가하다는 사실까지 SNS에 알린 상황이었죠. 전 절반이 넘는 테이블에 기본 세팅을 시작했어요. 기본 세팅이라 해도 밑반찬부터 쌈거리, 불판 준비, 찌개거리도 주방에 세팅이 완료된 상태였죠. 시간이 점점 흐르고 있었고 기다리는 시모는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30분을 기다려도 시모는 오지 않았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모에게 전화했더니 시모는 오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오시고 계시죠? 아무 연락이 없으셔서 전화드려봤어요. 그럼 다 모여서 간다고 이제 출발했어. 그래도 가까운 곳에서 다들 모였으니 오래 기다리진 않아도 될 거다. 준비는 다 해놨지? 도착하면 바로 식사 시작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기본 찬들은 이미 다 세팅해 놓았고 찌개거리도 2가지로 준비해서 테이블 수대로 다 준비해 놓았어요. 오시면 불 넣고 고기만 넣으면 끝이에요. 준비는 잘 해뒀으니 친구분들이랑 조심해서 오세요. 다 와간다며 준비 상태에 대해 재차 확인까지 하는 시모를 누가 의심할 수 있겠어요? 저 역시 시모를 믿어 의심치 않았고 여전히 가게를 방문한 손님들에게 죄송하다고 하며 손님을 받지 않으며 오지 않는 시모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모는 오지 않았고 그때부턴 연락조차 되지 않더라고요. 근처라고 금방 온다는 사람이 오지 않으니 걱정까지 되는 상황이 되었고 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걱정과 우려가 가득한 마음으로 시댁에 들어서니 시모가 글쎄 소파에 떡하니 누워 깔깔거리며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말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더 황당한 건 시모의 태도였어요. 숨을 헐떡이며 집으로 들어서는 저를 보고도 놀라기는커녕 태연히 텔레비전을 보며 웃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시선 한번 주지 않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왔니? 왔니? 였습니다. 당황하지도 않고 조금의 멋쩍음조차도 없는 평온하기 그지없는 왔니. 전 그런 시모의 태도가 화가 나기는커녕 황당하기도 어이가 없기도 해 도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봤어요. 왔니라니요, 어머님. 오늘 식당 예약한 거 잊었어요? 아니, 다 와간다고 저랑 통화까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왜 집에 있어요? 동창회는 어쩌고요? 아, 그거? 거짓말이었다. 네가 날 그 망신을 당하게 만들었는데 이 정도는 해야 내 속이 풀리지 않겠니? 오늘 손해가 컸겠구나. 보아하니 점심 장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던데. 일이 이렇게 됐으니 오늘 장사는 말아먹은 거나 마찬가지겠네. 그렇습니다. 전 다른 사람도 아닌 시모에게 노쇼를 당한 것이었어요. 그것도 고약한 시모의 계획에 의해서요. 시모는 앞전에 제가 룸을 내주지 않아 친구분들께 망신을 당한 걸 마음에 고이 품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이 시모를 달래며 저에게 그러지 말라고 했을 땐 알겠다고 철석같이 답해놓고선 뒤론 저를 어떻게 하면 골탕을 먹일까 머리를 굴려대며 이딴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중간에 다 와간다고 거짓말을 한 이유가 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시모가 연락도 없이 계속 늦으면 테이블을 정리하고 손님을 받을까봐 그랬다고 하는데 정말이지 시모고 나발이고 욕을 해버리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모가 그렇게까지 철두철미하게 저를 속여준 덕에
가게 점심 장사는 다 망한 거나 마찬가지였고 그 준비한 재료들도 쓰지 못하고 다 버려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러게 그날 내 말대로 순순히 룸 내줬으면 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넌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어. 어디 감히 식당에서 일하는 주제에 시험이 물을 먹여? 그것도 내 친구들이 다 보는 앞에서. 내가 그동안 분해서 발도 못 뻗고 잤단 이 말이야. 오늘부턴 덕분에 발 뻗고 잘 수 있겠어. 네가 멍청하게 속아주는 바람에 내가 속이 다 시원하거든. 시모의 고약한 웃음소리는 저의 귀에 그대로 꽂혀버렸고 전 시모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딴 짓까지 하냐고요? 아니, 어머님 입장에서 화가 난다고 한들 이건 아니죠. 어떻게 제 가게도 아닌 친정 부모님 가게에 피해를 줄 수 있냐고요. 다른 사람도 아닌 사돈인 어머님이요. 시모는 제가 화를 내든 소리를 지르든 상관없다는 듯 여전히 통쾌하다는 듯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연락을 받은 남편이 시모를 찾기 위해 시댁으로 들어오더군요. 뭐야? 엄마 집에 있었어? 오늘 집사람 가게 예약했다면서 여기 있으면 어떡해. 연락도 안 되고. 집사람이랑 나랑 얼마나 걱정했다는 줄 알아? 남편 역시 시모의 모습을 보고 화를 냈고 시모는 제가 무어라 말을 꺼내기도 전에 바닥에 주저앉아 바닥을 치며 곡소리를 내기 시작하더군요. 내가 예약 날짜를 헷갈렸는데 그렇다고 네 처가 나한테 찾아와서 화를 막 내더라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지. 날짜도 제대로 모르고. 다음 주 동창회 예약한다는 게 이번 주에 예약해버리는 실수를 해버렸지 뭐니. 휴대전화를 가방 안에 넣어둔 걸 잊지를 않나.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자식들 고생 안 시키지. 아이고. 연기대상감 뺨치게 눈물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는 시모를 보며 더욱 화가 났고 시모의 어깨를 부여잡고 애원하듯 물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저한테는 일부러 안 온 거라면서요. 저 골탕 먹이려고. 저 괘씸해서 안 온 거라면서요. 그런 저를 시모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바라보며 제 손을 조심스럽게 떼어내더라고요. 무섭다는 듯 손까지 떨어대면서요.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러니? 너 무섭다. 아무리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해도 없는 일 만들어서 말하는 거 아니다. 우리 아들 오해하기 딱 좋지 않니? 너 설마 내 아들이랑 나 사이를 이간질하는 거니? 그게 아니잖아요. 다 와간다고 중간에 저랑 통화한 거 휴대전화에 다 남아있다고요. 언제 우리가 그런 통화를 했니? 난 날짜를 헷갈렸으니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니? 너 정말 왜 이러니?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시모는 정말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제가 아무 잘못도 없는 시모를 득달같이 잡는다고 생각할 만큼 완벽한 연기였으니까요. 남편 역시 시모의 연기에 속아 시모의 말을 믿는 듯했고 전 그런 두 사람의 모습에 더욱 화가 났죠. 당신 저 말을 다 믿는 거야? 어머님이 하는 말 다 거짓말이라고. 어머님, 아무리 제가 밉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연기 그만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요. 억울함에 저의 언성은 점점 높아졌고 그런 제 모습에 남편은 화를 내며 저를 제지하고 나서더군요. 그만 좀 해. 당신 지금 너무 흥분했어. 당신이 왜 화가 났는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이건 당신이 선 넘은 거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어머니한테 이딴 식으로 구는 여자가 어디 있어? 엄마가 헷갈렸다고 하잖아. 이제껏 당신이 엄마한테 당한 게 있어서 화난 건 알겠는데 혼자 말도 안 되는 소설 써서 우리 엄마 괴롭히지 마. 오로지 시모의 편에 서서 저에게 고함을 내지르는 남편을 보는데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더군요. 제가 이때껏 참아온 것이 누구 때문인데 제 말은 조금도 믿지 않고 저에게만 화를 내는 남편을 보며 더는 그곳에서 싸울 의지가 사라지더군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대로 일어서 집으로 돌아와 버렸고 제 뒤를 따라 집으로 돌아온 남편과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해하고 단단히 화가 난 남편이 저에게 말을 걸지도 않았지만 저 역시 남편 못지않게 화가 났던 터라 말을 걸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렇게 말 한마디 건네지 않는 날들이 많아지는 만큼 저희 부부의 사이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이런 저희의 사이를 전해 들은 것인지 아니면 목적 달성을 해 더는 저를 괴롭힐 필요가 없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어찌되었든 시모에게선 별다른 연락이 없었고요. 속절없이 시간은 흘러갔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살고 있을 때였어요. 그 당시 부모님은 이제 쉬고 싶으시다며 저에게 가게를 맡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부모님이 잘 닦아놓으신 가게를 맡게 되었고 자리를 잡은 가게이긴 했지만 오롯이 혼자 다 감당해야 했던 터라 정신없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그렇게 바쁜 와중에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하는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상대는 바로 시모였습니다. 시모는 제가 가게를 물려받은 사실을 어떻게 한 것인지 다짜고짜 자신을 모시고 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너 사돈가게 물려받았다며? 이제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일 거고 능력도 될 테니 효도를 좀 해야 하지 않겠니? 효도요? 효도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시모가 효도라는 단어를 잘못 알고 있나 하는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저에게 효도라는 말을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전 시모에게 되물었고 시모는 그 특유의 뻔뻔한 말투로 대답하더군요. 그래, 효도. 다른 건 필요 없고 네가 날 좀 모시고 살아야겠다. 네 시누이 남편 사업하는 거 알지? 글쎄 요즘 사업이 힘들어서 자금이 좀 필요한데 나도 있는 돈 거의 다 쓰고 이제 남은 건 집뿐이야. 그래서 이 집 처분해서 네 시누이 좀 도와주려고. 그러니까 네 집에서 날 좀 모셔야 하겠구나. 시모의 말을 듣고 있는데 오늘이구나 싶더라고요. 그간 바빠서 하지 못했던 이혼을 말해야 하는 날 말이죠. 어머님, 제가 효도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 같은데 어떡하죠? 뭐? 그게 무슨 말이니? 너 설마 예전 일 때문에 아직도 앙심 품고 있는 건 아니지? 그게 언제적 일인데 젊은 애가 아직도 그러니? 그 일도 그 일이지만 다른 큰 문제가 있어요. 제가 더는 어머님 며느리가 아닐 예정이라 말이에요. 저 이혼 절차 밟고 있어요. 뭐라고?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살고 있던 이유는 바로 이혼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는데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저희 가게에 자주 오는 여자였어요. 매번 남자를 바꿔가며 오는 어린 상간녀의 상대는 나이 차이가 꽤 나는 남자였는데 딱 봐도 불륜관계였던지라 기억에 남는 손님이었어요. 그런 상간녀가 어느 날엔 친구와 함께 와서 밥을 먹는데 절로 시선이 가더라고요. 대낮부터 술을 먹던 상간녀와 친구는 술에 취했는지 톤이 점점 높아져 갔고 이번에 만나는 남자에 대해 술술 이야기하기 시작하더군요. 이번엔 30대 아저씨인데 전혀 아저씨 같지 않아. 관리도 잘했는지 몸도 좋고 말이야. 들어보니 와이프가 이런 식당 한다는데 꽤 잘 되는지 본인 버는 돈은 본인이 다 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돈 쓰는 게 꽤 후하다니까. 그래? 무슨 일 하는데? 돈을 많이 벌어? 대기업 다녀? 차도 외제차 끌고 다니고. 집도 땡땡땡 아파트 알지? 거기 산대. 요즘엔 자기 엄마한테 건물 처분한 돈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니까. 회사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나? 암튼 난 사업을 하든 뭘 하든 다 상관없고 이번엔 크게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니까. 정 안 되면 아예 정착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대기업에 다니며 부인은 식당을 하고 그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 남자. 거기에다 남편이 지나가는 말로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하고 싶어 시모에게 사업 자금을 받을까 싶다고 한 말까지.
틀림없이 제 남편임이 분명해 보이더라고요. 모든 것이 틀림없어 보였지만 전 확실히 하기 위해 사람을 붙였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꽃뱀 같은 젊은 상간녀에게 홀려 있는 돈 없는 돈 다 퍼주고 외도를 저지르고 있더군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이혼을 진행하게 되었고 남편 역시 이혼엔 합의했지만 위자료를 아끼기 위해 소송을 하던 중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시모는 꿈에도 몰랐던 것이었고요. 네, 저희 이혼 소송 중이에요. 아니, 이제 거의 마무리돼서 이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죠. 갑자기 이혼은 무슨 이혼? 그 잘난 당신 아들이 젊은 꽃뱀한테 홀려서 바람을 피우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말대로 제가 능력이 되는데 그딴 남자 안고 살아봤자 뭐 하겠어요? 생각해보면 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어머님이 그날 저를 그런 식으로 골탕 먹이는 바람에 남편이랑 저랑 사이가 멀어졌고 그 틈으로 꽃뱀이 끼어들었으니까 말이죠. 감사해요, 어머님. 전 이제 이 빌어먹을 결혼 생활 청산하고 새 출발하려고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연락하지 말고 아들이나 잘 관리하세요. 들어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만 남은 이유가 아들한테 다 투자한다고 그렇게 됐던데 그 돈으로 정말 사업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아니던데요. 뭐야? 그러면 내 아들이 나한테 받은 돈으로 여자한테 다 갖다 주고 있다는 말이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답은 못하겠네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전화는 끊어졌고 그 이후 전 이혼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전 남편에게 위자료는 물론이고 약간의 재산 분할과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으며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이혼하고 난 후 아무것도 모르는 전 남편은 상간녀와 살려고 함께 살려고 했지만 뜻대로 되진 않은 듯 하더군요. 저에게 전화가 와 저 때문에 사랑하는 여자와 살지도 못한다고 난리를 부렸거든요. 당신 도대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소리를 얼마나 했길래 우리 엄마가 저렇게 안 된다고 반대를 하는 거야. 말을 알아들을 수 있게 말을 해. 앞뒤말 다 자르고 다짜고짜 따지고 들면 내가 어떻게 대답을 해? 네가 우리 엄마한테 유민이 이야기했다며. 다 들었거든? 도대체 뭐라고 했길래 엄마가 유민이한테 화내고 욕까지 하면서 그 난리를 부리냐고. 크게 한바탕 소동이 났다는 말을 듣는데 그 순간만큼은 정말 시모를 향해 손뼉이라도 쳐주고 싶은 심정이더라고요. 사실 상간녀의 정체를 알게 된 그 순간에 상간녀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기도 했었거든요. 제 계획 때문에 그저 조용히 보낸 것도 있긴 했지만 유부남하고 노란한 대가는 치르게 하고 싶었는데 전 시모 덕에 그 대가를 치르게 했다고 생각하니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역시 대단하네. 난동까지 부리셨어? 내가 어머님한테 뭐라고 하긴 뭐라고 했겠어. 그냥 아는 그대로 말했지. 그 여자 꽃뱀이다. 그 여자 당신 아들 돈 다 뜯어내고 있으니 알아서 잘 처리하셔라. 이야, 당신 엄마가 내 말을 그렇게 잘 들을 줄은 몰랐는데 기대 이상인데? 전 남편은 상간녀에게 제대로 홀린 것인지 절대 꽃뱀일 리가 없다며 상간녀를 두둔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시모에게 당장 전화해 사실 착각이었다며 정정하라고 고함을 지르더군요. 뭐? 네가 뭘 안다고 그딴 말을 짓거린 거야? 너 때문에 엄마가 나랑 유민이 결혼 반대하잖아.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가 오해한 거라고 말해. 우리 유민이 꽃뱀 그딴 거 아니니까 당장 네가 만든 문제 네가 해결하란 말이야. 내가 왜? 난 당신 엄마 목소리도 듣기 싫은 사람이거든? 네 목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딴 말도 안 되는 요구할 거면 연락도 하지 마. 그리고 그 여자 꽃뱀 맞으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좀 차려라, 제발. 돈 다 뜯기고 후회하지 말고. 아니라니까. 네가 젊은 여자한테 남편 뺏긴 게 분해서 일어나 본데 네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나 너한테 안 가. 그러니까 이상한 말로 사람 오해하게 하지 말고 당장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네가 다 해결하라고. 참 뻔뻔도 하더라고요.
이혼한 전 부인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상간녀의 오해를 풀어달라는 꼴이 말이죠. 심지어 오해도 아닌데 말이에요. 끝까지 저에게 따지며 생떼를 부리는 전 남편의 모습에서 전 시모의 모습이 보였고, 이래서 핏줄이 무섭다고 하는구나 했네요. 전 남편은 끈질기게 저를 괴롭혔지만 저는 끝끝내 전 남편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 후 들리는 소문엔 전 시모의 난동은 점점 심해졌고, 상간녀를 도저히 포기할 수 없었던 전 남편은 전 시모를 버리고 상간녀와 함께 살림을 차려버렸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믿었던 아들의 배신에 화병으로 몸져 누웠다고 하고요. 전 남편이 대단하긴 대단하다 싶더군요. 그 꼬장꼬장하던 시모를 다른 것도 아닌 화병으로 몸져 눕게 했으니 말입니다. 부모까지 버리며 쟁취한 전 남편의 사랑은 평탄했냐고요? 그럴 리가요. 전 남편에게 정착할 마음마저 있었던 꽃뱀 상간녀는 시모가 난동을 부리며 선보인 성격 때문에 결혼까진 할 수 없다 싶었는지 전 남편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고 도망갔다고 하더군요. 전 시모는 건강을 잃고 전 남편은 돈과 시모의 신임을 잃은 것이 얼마나 통쾌했는지 모릅니다. 그 후 전 바쁘게 살며 가게를 잘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 따위에겐 돌아올 리 없다던 전 남편 놈이 아주 거짓골을 해서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쭈뼛쭈뼛 주변 눈치를 살피며 제 앞으로 다가와 살포시 무릎을 꿇더군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너무 큰 상처를 줬지? 그때 난 정신이 나간 상태였어. 속이려고 작정하고 붙은 꽃뱀한테 홀려서 미친 상태였다고.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잊고 이혼까지 해버렸어. 나 진짜 후회해. 당신같이 좋은 여자 놓친 거 너무 후회하고 있어. 우리 정말 좋았잖아. 우리 엄마 일 있기 전까진 크게 싸운 적도 없었고 서로 배려하면서 의지도 많이 하고. 다 기억나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말이야. 우리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안 될까? 나 그때가 너무 그리워. 너무 절절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언제는 꽃뱀인 상간녀 감싸고 도느라 입이 다 마르게 저에게 화를 내더니 다 잃고 난 뒤 제 앞에 엎으려 비는 꼴이라니 너무 절절하지 않나요? 그토록 절절한 고백에 대답조차 하지 않고 한심하게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러니 전 남편은 그런 제 눈치를 살피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더군요. 그 꼴도 얼마나 보기가 싫은지. 어떻게 해야 다신 찾아오지 않을까 얼마나 생각하고 또 생각했나 모릅니다. 제가 이런 생각에 빠진 동안에도 전 남편은 쉴 새 없이 저를 설득하려 애썼고 결국 마지막까지 미뤘던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네요. 그 뒤로도 전 남편은 저를 찾아와 애절하게 매달리더군요. 여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내가 얼마나 후회가 깊으면 나 싫다고 경찰에 신고한 당신한테 몇 번이고 다시 찾아와서 이렇게 매달리겠어. 후회가 깊긴 하겠지. 상간녀한테 속아서 돈 다 뜯겼지. 그딴 상간녀랑 행복해보겠다고 부모까지 버리는 바람에 비빌 언덕도 사라졌지. 그러니까 남은 사람은 나뿐이지 않겠어? 그런 거 절대로 아니야. 난 정말로 당신한테 미련이 남아서 이러는 거라고. 아직 당신을 많이 사랑해서 당신 없으면 못 살 것만 같아서 이러는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다시 한번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절대 안 돼. 당신이야말로 사람 하나 살리는 셈 치고 다신 찾아오지도 연락하지도 마. 난 당신 얼굴만 보면 없던 병도 생기는 기분이니까. 내가 정말 이런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도무지 당신이 내 말을 들어먹을 생각이 없어 보이니까 할게. 너 다시 나 찾아오거나 연락하면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 구속시켜버릴 테니까 그런 줄 알고 다신 나한테 아무 짓도 하지 마. 알겠어? 여보. 여보 거리지 말고 당장 꺼져. 오늘도 경찰 손에 끌려나가고 싶어? 진심 가득한 제 눈빛을 읽었는지
전 남편은 다신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1년이 지난 지금 전 휴식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혼을 하고 난 후 제대로 쉬어본 적이 없던 터라 부모님께서 한 달 정도 가게를 봐줄 테니 휴식기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역시 좀 쉬어갈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터라 죄송하긴 했지만 감사한 마음으로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오늘이 3일째인데요. 어제까진 죽은 듯이 잠만 잤어요. 그리고 오늘 여행짐을 싸기 전에 사연을 작성하고 있네요. 오늘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좋지 않았던 기억들은 날려보내고 오랫동안 가고 싶었던 유럽 여행길을 나서보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좋은 것을 보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 돌아오려고 한답니다. 이번 여행에선 그 목적이 힐링과 여유인 만큼 돈에 얽매이지 않고 전 남편에게 받은 위자료를 아낌없이 잘 쓰고 오려고요. 아직 한 푼도 쓰지 않고 고스란히 뒀으니 충분히 쓰고도 남지 않을까요? 앞으로 저는 제 삶을 위해 열심히 행복해지려 노력할 예정입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혼을 경험했듯 앞으로 남은 날들에 예상치 못한 고난과 역경이 있겠지만 지금껏 그랬듯 잘 이겨낼 자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이혼을 했을 땐 이렇게 긍정적이지도 자신감이 넘치지도 않았어요. 이유 없는 멸시와 미움은 저의 자존감을 바닥치게 했고 사랑하던 배우자의 외도는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배신감과 좌절감을 저에게 안겨주었어요. 심지어 그땐 전 남편과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넘어 오만정이 다 떨어져 버린 상태였는데도 말이죠. 저는 그 모든 순간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었고 그 절망감이 저 스스로를 구렁텅이에 빠져들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알게 된 것이 이 채널이었고 이곳에서 저와 비슷한 아픔을 겪은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많은 위로와 공감을 했습니다. 때론 아픈 사연에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때론 통쾌한 복수를 하시는 이야기를 듣고선 박수까지 치며 환호성을 지를 때도 있었어요. 답답한 이야기에 화가 날 때도 있었지만 사연을 듣는 시간만큼은 피해자가 아닌 경험자가 되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자 더는 이혼이 부정적으로만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경험은 아니지만 제 인생을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실제로도 전 쉽사리 흔들리지도 무너지지도 않는 강한 사람이 되기도 했고요. 제가 위로를 얻어가듯 지금 제 사연을 듣고 계신 분들도 조금의 위로라도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로써 저의 긴 사연은 끝났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모든 분 감사합니다.